안녕하세요. 광고 대행사 고르는 법 관련된 강의를 담당하게 된 주식회사 오렌지랩의 김원태 대표입니다. 아마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광고 대행사를 통해서 협력을 하시려고도 많이 하실 테고요. 그 다음에 특히 광고 대행사랑 이미 일을 해보신 경험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. 근데 아마 광고 대행사와 일을 좀 하시다 보면은 이런 소문들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. 광고 대행사는 거의 대부분이 뭐 사기꾼이다. 아니면 또 그런 경험을 또 하신 경우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. 근데 또 주변에 보다 보면은 실제로 광고 대행사를 통해서 잘 되었다, 성공했다라는 케이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은 좋은 광고 대행사를 좀 고를 수 있고, 어떻게 해야 광고 대행사와의 좋은 파트너십을 통해서 우리 회사도 좀 성장할 수 있을지,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조금 질이 안 좋은, 우리랑 안 맞는 대행사를 좀 잘 걸러낼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한 20분 조금 넘게 정리해서 짧게 핵심만 오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제 소개를 조금 드리겠습니다. 저는 지금 오렌지랩이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. 저희 회사는 광고 대행사이기도 하고, 저희 제품을 온라인에 판매를 하기도 하고요. 그 다음에 마케팅 관련된 교육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. 저도 지금 회사가 이제 5년 차 된 회사인데요. 지금 회사를 창업하기 전에는 광고 대행사에도 근무했었고, 포탈 쪽에서 광고 대행사 관련된 일들도 많이 했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동안 사업해왔던 거의 한 20여 년의 시간 동안에 그 마케팅 관련된 업에서 일을 좀 해오고 있다 보니까 광고 대행사랑 일도 많이 해보고 제가 대행사이기도 하고 또 반대로는 저희도 마케팅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브랜드 사업을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도 대행사한테 업무를 맡겨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일들을 좀 통해서 제가 쌓아온 좀 노하우들, 그 다음에 이걸 들으시는 대표님 혹은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관계자분들께서 조금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부분들을 정리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매번 강의 때마다 좀 말씀을 드리지만요. 사실 마케팅이란 부분들이 딱 정답이 있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들도 그동안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누적해왔던 어떤 뭐 노하우나 경험들을 설명을 드리는 거다 보니까 이 중에 좀 틀린 내용이나 혹은 대표님들께 잘 맞지 않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양해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씩 걸러 들으시면서 이 내용들을 좀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하면은 광고 대행사를 좀 잘 고를 수 있을까? 광고 대행사와 잘 협력할 수 있을까?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. 그 다음에 뒤쪽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실무 관련된 마케팅 팁도 한두 가지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짧은 시간 동안에 한번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광고 대행사와 같이 어떤 일을 좀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알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면요. 결국은 이 광고 대행사의 특성을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. 아마 여러 가지 경험들이 좀 있으실 겁니다.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외주 개발사에 맡기려고 해도 그 외주 개발에 대한 전문성이 좀 있어야만 잘 대행사와 일을 할 수 있고요. 저도 사무실을 이사하거나 집을 이사할 때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서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에도 인테리어를 제가 아주 모를 때랑 또 그쪽 업계를 조금 알 때랑 확실히 이 협력을 할 때 시너지가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광고 대행사와 일을 잘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중요한 부분은 광고 대행사의 특성을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광고 대행사가 좀 어떤 특성이 있고 어떻게 좀 구조화돼 있고 어떤 부분들을 좀 잘 협력을 해야만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걸 먼저 보실 때 첫 번째로 보실 부분은 이건데요. 일단 우리한테 필요한 대행사가 어디인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. 보통 광고 대행사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실제로는 광고 대행사가 전국에 수천 개 이상은 있고요. 그리고 그 대행사들도 각각의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대행사가 어떤 대행사가 필요한지 그 분류를 먼저 정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한 세 가지 정도의 광고 대행사의 좀 타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쭉 보시면서 아, 우리는 이런 대행사랑 일하는 게 좀 필요했구나라는 부분들을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는 종합광고 대행사입니다. 쉽게 설명을 드리면
그냥 우리한테 필요한 마케팅을 전부 다 해주는 그런 회사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은 종합광고 대행사에 맡기시면은 좋습니다. 이 종합광고 대행사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컨셉을 정하고요. 전략을 짜고 사이트도 만들고 쇼핑몰도 만들고요. 상세 페이지도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네이버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인플루언서 같은 마케팅들을 전부 다 진행을 해주고요.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데이터 분석들, 그다음에 어떻게 고도화할지부터 해서 흔히 대표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마케팅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할 수 있는 곳이 종합광고 대행사이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두 번째는 특정 매체 전문 대행사입니다. 특정 매체 전문 대행사라고 하면 보통 마케팅을 할 때 이제 매체들이 좀 있는데요. 크게는 네이버, 인스타그램, 페이스북, 구글, 유튜브, 카카오, 틱톡 같은 채널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대부분의 그런 대형 매체들에는 각 매체별로 전문 공식 대행사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전문 대행사들에서는 여러 마케팅 채널들을 많이 취급하는 게 아니라 본인 회사와 대행이 맺어져 있는 특정 채널을 좀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들이 특정 매체 전문 대행사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앞에 종합광고 대행사는 통째로 다 맡기고 싶으실 때 많이 활용하시면 좋고요. 특정 매체 전문 대행사라고 하면은 우리가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네이버 검색 광고만 좀 전문적으로 맡기고 싶다. 라고 하면은 네이버 검색 광고 전문 대행사에 맡기는 거고요. 우리는 다른 건 좀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메타, 페이스북, 인스타그램을 좀 잘 못하는 것 같다. 이 부분만 전문적으로 맡기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쪽에다가 맡기는 거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특정 매체 전문 대행사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마지막 세 번째는 바이럴 대행사입니다. 카페 침투, 뭐 블로그 체험단, 뭐 상위 노출, 뭐 어뷰징부터 해서 그 조금 이제 이런 바이럴 관련된 그러한 것들만 집중적으로 하는 대행사가 바이럴 대행사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블로그 체험단만 좀 맡기고 싶어요. 아니면 맘카페 관련된 마케팅을 좀 바이럴을 하고 싶어요. 뭐 유튜브 관련된 바이럴을 하고 싶어요. 이런 식으로 뭔가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통칭되는 그러한 채널들을 맡기고 싶을 때는 바이럴 대행사를 선택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사실 제가 좀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꼭 이렇게 분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. 여러 가지 분류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요. 그냥 그동안 제가 마케팅 관련된 업종에서 한 15년 정도 일을 하면서 쭉 일을 해오다 보니까 대략 이런 카테고리화를 하는 게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좋아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보통 광고 대행사에 일을 좀 맡겼는데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잘 안 될 때는 이 카테고리를 좀 잘못 맡겼을 때입니다. 예를 들어서 우리는 좀 네이버만 전문적으로 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 네이버만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를 종합광고대행사에 맡기면 종합광고대행사가 그거를 잘 못하진 않지만 그래도 전문 대행사보다는 확실히 전문성이 약간 부족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. 또 반대로 우리는 뭔가 바이럴 마케팅을 좀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런 대행들을 뭐 메타 관련된 인스타그램 대행사에 맡기시거나 라고 하면은 또 뭔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전문성을 잘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. 그러면 이 종합 대행사랑 특정 매체 전문 대행사랑 바이럴 대행사에서는 우리가 잘 못하는 거를 왜 자꾸 일을 계약하려고 하는가라고 봤을 때 사실은 그 부분에서의 어떤 영업사원들이나 세일즈를 담당하는 어떤 담당자 분들의 조금 욕심이 추가되는 케이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마케팅이 있으시면은 먼저 종합이 필요한지, 특정 매체가 필요한지, 아니면은 바이럴이 필요한지 먼저 정의하신 다음에 대행사를 좀 알아보시면서 한번 물어보세요. 혹시 이것만 좀 우리가 원하는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대행사가 좀 맞나요? 그 회사가 맞나요? 라고 좀 물어보시고 또 중요한 부분은 맞다고 하면 관련된 레퍼런스를 좀 물어봐야 됩니다.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랑 그동안 잘 해온 거랑은 좀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우리한테 맞는 대행사인지,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한 거를 지금 대행하고 있는, 과거에 대행을 했던 레퍼런스가 있는 전문성 있는 회사인지 이런 부분들을
한 번씩 더 체크해 보시고 계약을 맺으시게 되면은 훨씬 더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사고들, 맡겼더니 사기당했다. 맡겼더니 실력에 맞지 않는다. 이러한 문제들을 조금 해소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마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면 그런 생각이 좀 드실 겁니다. 와, 이게 대행사에 좀 맡기려고 해도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뭔지를 좀 알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드실 건데요.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대행사를 통해서 우리 마케팅을 잘 해서 우리 브랜드나 우리 사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대표님이 마케팅을 좀 공부를 하시긴 해야 됩니다. 그래서 대표님이 마케팅에 대한 어떤 공부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대행사를 선정하시게 되면은 나쁜 대행사를 만나도 성과가 당연히 안 나오겠죠. 하지만 못 알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. 반대로는 진짜 실력 좋은 대행사를 만나도 대표님이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나 어떤 보는 안목을 잘 키워놓지 못하면은 우리를 진짜 키워줄 수 있는 좋은 대행사인데도 우리가 못 알아봐서 그 협업 자체가 안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대표님께서 마케팅에 대한 어떤 관심과 조금의 학습이 좀 선행돼야 된다라는 부분들도 참고해서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는 이건데요. 광고 대행사의 구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이게 결국은 광고 대행사의 구조를 좀 이해하시게 되면은 협업을 훨씬 더 잘 이끌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. 구조라고 하면 결국은 이 수익성에 대한 개념입니다.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종합광고 대행사, 그 다음에 특정 매체 전문 대행사, 그 다음에 바이럴 대행사의 수익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. 이걸 설명을 좀 드리는 이유가 결국은 우리가 그 회사한테 어떤 비용을 주고 맡겼을 때 그 회사에서 얼만큼 남는지를 좀 아셔야 거기에 맞는 협력 관계를 좀 잘 개선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이 광고 대행사의 수익 구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평균치를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. 여기에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이 수익 구조는 매출 이익 개념입니다. 그래서 대행사 입장에서 대표님께 비용을 받은 다음에 기본적인 원가, 광고 실비죠. 실비를 뺀 매출 이익 관점에서 이만큼씩은 남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저기에서 인건비도 빼고 판매 관리비를 빼야만 당기순이익, 영업이익이 남는 거다 보니까 이만큼이나 남아라고 놀라시기보다는 아, 저 정도의 원가율이구나라는 것들을 먼저 참고해서 보시면 좋습니다. 첫 번째는 종합광고 대행사인데요. 이 종합광고 대행사 같은 경우에는 한 40% 정도 이상은 항상 남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특정 매체 전문 대행사라고 하면은 네이버 전문 대행사, 구글 전문 대행사, 페이스북 전문 대행사, 인스타그램 전문 대행사, 이런 전문 대행사들인데요. 보통 전문 대행사들은 한 15% 정도의 수익률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마지막 바이럴 대행사인데요. 바이럴 대행사들은 보통 90% 정도 남는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걸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이게 이제 맡기는 분의 입장과 이 대행을 맡는 대행사 입장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에서 발생을 합니다. 예를 들어서 우리는 네이버에다가 한 달에 정말 큰 맘 먹고 1,000만 원을 써보려고 합니다. 그러면 맡기시는 대표님은 1,000만 원이면 큰 돈이죠. 이번 달 1,000만 원 진짜 용기 내서 한번 내보시는 건데 그 1,000만 원을 맡은 대행사가 좀 시큰둥합니다. 좀 열심히 안 하려는 느낌도 좀 들고요. 뭔가 한 임원급이나 대표급이 나와서 해주면 좋겠는데 한 주니어급, 한 대리나 과장급이나 뭐 아니면 사원급이 나와서 분당해 준다고 하니까 이게 좀 기분 나쁘고 잘 이해가 안 되는 케이스가 많이 발생하는데요.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좀 이유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대표님께서 네이버 광고에 1,000만 원을 내시면 그걸 담당하는 네이버 대행사에서는요, 1,000만 원이 남는 게 아니라 그 중에 850만 원은 어떻게 보면은 매체비로 쓰이는 거고요. 150만 원만 남습니다. 더 정확하게는 1,000만 원이 광고비에 쓰이면 네이버로부터 150만 원을 돌려받는 구조인 건데요. 그러면 맡기는 분은 1,000만 원이니까 큰 돈이지만 그걸 맡는 대행사 입장에서는 150만 원이 남는 프로젝트인 겁니다. 그러면은 인건비나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전문적인 인력이 맡아서 신경을 많이 써서 하기에는 볼륨이 좀 크지 않을 수 있다.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.
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. 이런 구조를 잘 아시는 분들은 딱 의뢰할 때부터 이 정도면은 이 정도의 신경을 써줄 수밖에 없을 테니까 딱 이 정도 기대치만 가지고 필요하면 맡겨야 되겠다라고 보시는 케이스가 굉장히 좋은 케이스인데요. 보통 사고가 나고 불만족이 많이 나는 케이스는 이겁니다. 아니, 나는 1,000만 원 맡겼는데 저쪽에서는 그 큰 돈 받아놓고서 딸랑 1년 차, 2년 차 붙어가지고서 그냥 몇 개의 회사 중에 하나인 것처럼 우리를 신경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는 겁니다.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사전에 방지하고 잘 예측해서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. 그래서 특정 매체 대행사들은 15%, 바이럴 쪽은 보통 90%, 종합 대행사 쪽은 한 40% 정도의 어떤 수익률을 가지고 움직인다라는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걸 보신 다음에 이걸 좀 보시면 좋습니다. 그러면 광고 대행사에 있는 직원들은 목표 매출이 얼마인가? 라고 봤을 때 보통 광고 대행사에 들어와 있는 한 1년 차, 2년 차 신입사원들, 뭐 사원, 주임, 뭐 조금 넘어가면 대리는 보통 없고요. 한 사원, 주임 정도가 되면은 한 달에 적어도 500만 원씩은 벌어와야 됩니다. 그래야 이것저것 쓰고 본인 월급도 한 250만 원 가져가고 회사에 좀 마진 남기고 하는 거다 보니까 신입사원, 사원 주임이라고 명함에 써 있다라고 하면은 월 500 정도는 이 사람이 회사에 벌어와야만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한 대리에서 차장 정도 되면요. 월에 한 1,000만 원씩은 벌어와야 됩니다. 왜냐면 월급을 적어도 300, 400 가져가려면은 거기에 2배에서 2.5배 이상은 벌어와야만 디자인 팀도 있고 경영지원 팀도 있고 운영팀이 있다 보니까 회사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. 팀장급은 월에 2천씩은 벌어와야 되고요. 이사급은 월에 3천 이상은 벌어와야 됩니다. 자, 그러면 이 직급별 월 목표를 본 상태에서 한번 다시 앞페이지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. 앞페이지를 보시면은 자, 우리는 정말 큰맘 먹고 네이버 공식 대행사 혹은 페이스북 전문 대행사, 공식 대행사, 인스타그램 공식 대행사, 뭐 구글 공식 대행사에다가 1,000만 원을 맡겼습니다. 그러면 그 회사에서는 150만 원 남는 거예요. 그러면 여기 보이는 이사급은 150만 원짜리 거래처가 20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. 팀장급은 한 15개, 차장급은 한 6, 7개, 신입사원급은 한 4개 정도 하는 건데요.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은 저도 이제 일을 쭉 해오다 보니까 한 명이 담당할 수 있는 거래처의 수가 보통 4개, 5개 정도가 적정선입니다. 더 많이 맡게 되면은 이 사람의 머리에 한계가 있고 시간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더 집중해서 하는데 조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이걸 역산을 해서 봐야 됩니다. 우리가 뭔가 광고 비용을 1,000만 원을 네이버나 페이스북, 인스타그램 대행사에 맡긴다라고 하면은 저 회사에서는 한 150만 원씩 남을 테니까 한 신입사원이 좀 맡겠다. 그러면은 1,000만 원 맡기실 때 기대치가 신입사원 정도인 거고요. 그렇게 해도 충분히 괜찮은 정도의 마케팅 업무만 대행을 맡기시게 되면은 충분히 시너지가 날 수가 있는 겁니다. 근데 네이버 광고를 대행사에 한 1,000만 원 정도 맡기는데 그쪽 대행사에 우리는 1,000만 원씩이나 맡기니까 적어도 팀장급이나 이사급이 우리 거를 좀 전담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협력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다라고 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도 검증하실 필요가 있으세요. 우리가 맡기는 비용은 1,000만 원 정도인데 그쪽에서 한 팀장급이 나와서 제가 온 힘을 다해 해드리겠습니다. 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야, 이거 대박이다. 이 대행사에서 우리를 잘해주려고 하나 보다. 라고 보시기보다는 이거 조금 오히려 위험한데 이게 마진이 안 남아서 분명히 팀장급이 시간을 여기 많이 쓸 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 말을 하지? 라고 오히려 한 번 더 의심해 보시고 걱정해 보시고 하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일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참고해서 보시면은 더 도움이 좀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내용들 좀 정리를 이렇게 해본 겁니다. 결국은 대행사가 가져가는 이익과 거기에 투입되는 전문 인력의 전문성까지 고려해서 한번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
종합광고대행사에다가 마케팅을 맡긴다라고 하면은 한 월 예산 3천 정도 맡기면 팀장급이 집중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. 특정 매체 전문 대행사에 맡기시게 되면은 월 한 1억 정도는 집행을 해야 진짜 실력 있는 담당자가 좀 할 수가 있고요. 바이럴 대행사 같은 경우는 월에 한 1,000만 원 정도는 지출을 해야 그쪽 대행사에서 전문 인력이 나와서 집중할 수가 있다.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걸 쭉 보시게 되면은 많은 대표님들이 야, 저거 1,000만 원씩이나 쓰려면 되게 힘든데 우리가 과연 저만큼까지 써도 뭐가 좀 될까? 이런 고민들을 좀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. 만약에 아마 기존의 마케팅 비용을 5천만 원, 1억씩 이미 쓰시는 대표님들 같으신 경우에는 아마 오늘 이 강의가 많이 도움이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. 이미 잘 아실 거니까요. 근데 만약에 우리는 지금 마케팅을 아직 돈을 거의 안 쓰고 있다. 혹은 쓰긴 쓰는데 한 달에 한 몇십만 원, 몇백만 원 쓰고 있다라고 하시는 대표님이 계신다면은 이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결국은 대행사도 뭐가 남아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게 현실적인 구조인 것 같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제가 보통 추천드리는 방식은 우리가 집행하는 광고 예산이 한 달에 1,000만 원이 안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대행사에 맡기지 마시고 직접 대표님께서 운영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왜냐면요. 그 1,000만 원을 대행사에 맡겨도 보통은 1년 차, 2년 차 주니어급 마케터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. 그러면 마케팅적인 스킬은 조금 좋을 수는 있어도 이 비즈니스 전반을 보는 눈이 대표님보다 넓을 수가 없다 보니까 사실은 대표님이 조금씩만 배우셔도 마케팅 대행사에 있는 1년 차, 2년 차보다는 정말 몇 주만 열심히 배우셔도 훨씬 잘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첫 번째로 월 예산 1,000만 원이 안 되면 좀 직접 해보시자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권장을 드리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접 좀 해보시면서 여기까지는 내가 하고 여기까지는 대행사에 맡기고 여기부터는 차라리 마케팅 담당자를 뽑아야 되겠다라는 그 훈련을 하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. 그래야만 마케팅 직원을 뽑으셨을 때도 같이 일을 할 수가 있고요. 대행사에 맡겨도 같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1,000만 원 미만까지는 최대한 대표님이 한번 직접 해보시고 해보신 다음에 이거 좀 감이 잡힌다라고 할 때 필요하면 대행사를 맡기고 아니면 내부에서 하시고 하는 것들을 조금 더 많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많은 대표님들이 우리 제품, 우리 서비스, 우리 건 다 준비가 됐는데 직접 하기엔 좀 어렵기도 하고 겁나기도 하고 좀 이제 스터디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다 보니까 좋은 대행사 만나면 좀 그 대행사가 우리 좀 키워주지 않을까? 내일처럼 해주면서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십니다. 근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작동되기가 쉽지가 않고요. 이런 좀 현실적인 구조들을 좀 보시면서 대표님도 한번 직접 해보시고 스터디 해보신 다음에 딱 우리가 맡길 부분만 우리한테 필요한 대행사에 맡겨서 협업하시면은 대행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한번 참고해서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광고 대행사 고르는 법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다소 좀 날것의 이야기와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 좋은 대행사를 찾는 방법을 제가 더 많이 어떻게 보면은 꿀팁을 많이 말씀 못 드리고 너무 현실만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한데요.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대표님들께 조금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어렵지만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했습니다. 그래서 대표님들께서 좋은 대행사도 정말 시중에 되게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많이 스터디 해보시고 많이 만나신 다음에 사업 성장에 또 많은 협력 관계가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그 짧게 준비한 제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